오찬석 평론가가 민주당 DNA 갈아엎기 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청년 세대의 대북관의 특징을 언급을 좀 했던데 요를 한다면은 그 막연한 대의 명분을 희생을 치를 각오들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로 어떤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그 달라진 세대 인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늘 그런 얘기를 개성공단을 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우리가 1을 주면 10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 세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기성 정치인들 뭐라고 얘기하면 개성공단 1단계였고 2단계, 3단계로 넓어져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막연한 수요죠. 막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을 주고 10을 가져온다 하면 내 통장에 진짜 10원이라도 찍힌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뚜렷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든 안 하든 뚜렷하게 우리의 세금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용산에게 계속 요구하는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또 정상화돼서 뭔가 경제 교류를 한다면 거기 수익금을 좀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넣으면 우리 세대가 걱정하는 것이 고갈된다라는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걱정하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남북 경협이 잘 돼서 그게 국민연금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덜 내고 더 받는 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북에 이산 가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 해서 좋아진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뚜렷하게 무언가에 피부에 좀 와닿게 만들어 주신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2018년 제 책에 이제 평화협력부로 개칭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제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그 헌법 3조를 그냥 그대로 두면 통일은 궁극적 지향점이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전까지 평화 협력을 통해서 이 단어에 들어가지 않은 경제적 이득 효과를 통해 한반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진다면 자연스럽게 통일과에 가까운 형태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 평화 협력부란 단어는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 예전에 그 안기부에서 이제 초대 국정원 차장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 대사가 됐었던 라종일 대사라고 네. 있습니다. 이 대사님이 민족지원부로 개칭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족지원부.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사님의 세대죠. 민족이란 단어. 지원, 일방적으로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 좀 안 맞더라고요. 개칭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평화협력부로 개칭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 단어를 제가 민주당 DNA가 갈아엎기가 아니라 처음 책 쓸 때가 이제 29 취업 대신 출마하다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제 모 인사에게 그 추천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책을 심지어 다 읽어주시고 초반을. 그랬군요. 초판본을. 그래서 받으러 간 날에 드루킹이 터지면서 김경수 지사님께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지난 민주당 예비 경선할 때 평화협력부 개칭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명칭으로. 네. 그 영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세대 인식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두 국가론을 계속 얘기하는 맞아요. 이해하고 것이 있죠. 네. 그 맥락은 비슷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된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개성공단 규모는 창원공단 규모와 비슷하다. 그럼 되게 안전하게 북한이 미사일 쏘든 말든 돌아가는 창원공단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성 정치인들이 매번 일을 주면 10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안 먹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달라. 그럼 대놓고 국민연금에 넣어서 덜 내고 더 받게 하겠구나. 아니면 돈을 받아와서 청년 기본소득을 한다거나 와닿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 변경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아니, 근데 저만 해도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통일 전망대 가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녘 땅을 사실 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개성공단이 이제 지어지는 모습도 봤고 심지어 금감산 공관도 주변에 다녀온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민족 감정이라는 거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홍사원 선배 더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족 감정 뭐 나도 뭐 이산가족 그 세대는 아니니까. 아니 뭐 너무 그렇게 올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기나 없었어요? 이렇게 매겨. 아니 근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판문점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도 뭉클했어요. 그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죠. 네. 이산가족이 남아있는 세대는 북한을 민족적 적국으로 바라봅니다.
민족에도 방점이 있고 적국이라는 감정도 있어요. 실제로 전쟁 때문에 분단됐으니까 우리 세대는 민족적 타국으로 바라봅니다. 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해요. 우리도 2018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뭐 통일 얘기도 잠깐 나오고 북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냥 이것도 내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건 한때 내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네. 북한을 말려죽이면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말려죽이자 그 정책이었잖아요. 아주 나쁜. 그 전에 햇빛 정책은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때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 게 좋다 그러면 말려 죽여갖고 다 끊어갖고 우리가 그럼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국군이 평양에 진주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건 중국 인민해방군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은 더 무서워요. 보니까. 중국 인민해방군과 남한 국군이 주한미군이 압록강이든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맞서는 상황이 될 때 그럼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방비 지금보다 10배는 더 써야 돼요. 맞아요. 중국은 5,000년 역사에서 주변국이 조금이라도 위축되면. 어떤 그 강성해질 조짐이 보였을 때 그대로 놔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한판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말려 죽일 생각이면은 중국과 한번 맞짱을 뜰 용기가 있으면은 군사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 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다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햇빛 정책 김정은 물론 나쁜 놈이지. 그런 그 4대 세습이 어떻게 말이 되겠나. 그럼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예뻐서 그걸 우리가 개성공단이 뭐든 이걸 다시 한번 경제협력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꼭 필요하다. 우리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은 중국이 착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북한이랑 완충지대가 네. 있는 게 최선의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아니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비슷합니다. 예. 맞다는 건 아니고 내 말이 아니, 맞다는 건 아니고. 이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벽하게 동의하고 미국 어디 토크쇼 시사 토크쇼에서 짤로 제가 봐가지고 완벽하게 동일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고 질문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국이 들어갈 것이냐 미국이 들어갈 것이냐 중국이 들어갈 것인가 그게 정확한 얘기죠, 돌려야 사실은. 한다. 예. 당연히 그럼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나 협력이나 동질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세현 장관이 걱정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네. 북한이랑 얘기를 해서 개성공단 어떻게든 할 건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예전처럼 1차 산업에 머물 것인가, 다르게 만들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열고 금강산 다시 시작하고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두 국가가 치고 나가야 북한이 우리를 신뢰한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또 제가 유독 이제 잘 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애국페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애국페이의 종말, 공기업도 사실은 상당한 연봉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배경은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나로 발사 성공했을 때를 느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해외로 많이 갔죠. 윤석열 R&D 삭감하면서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인가요? 이름이? 예.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갖다 놓은 모조품이라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모조품 만드는 게 비싸서 진짜 걸 갖다 놔서 이거 진짜 꺼내서 분해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가 많이 맞아요.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우주가 미래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급을 공무원에게 준하게 준다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야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들어오시오 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박사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당신은 진짜로 나로를 만들었네요. 우리 미국 나사로 오세요. 10억 쏩니다 하면 안 갈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걸 흔들린다고 해서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은 가려야 되겠지만 금액을 다 가려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과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이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 잡아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사훈 선배는 예전에 그 KBS 입사하실 때 내가 다니는 기업이 그 공적인 성격이 있는 방송국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들어가신 겁니까? 언론사라는 입장이지 그게 어떤 공적인 뭐 네. 기업 이런 거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언론사는 물론 월급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니까는 뭐 그때는 사실 그래도 우리는 월급보다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그런 걸 강했거든요. 이제 진짜 그때는 강했어. 요즘은 그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는 언론인이지 직장인이 아니다 이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KBS에 해가 되는 보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강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은
뭐 어떤 우리가 뭐 공적인 뭐 네. 기업 뭐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뭐 왜냐면 해본 것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론사 종사자들은 알지만 사실 KBS 봉급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신생 민영 적은 편 아니죠. 방송국들에 예, 비해 예.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 예. 그런 또 비교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이라는 데 복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가치를 투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예. 덜 웨이트를 주고 이렇게 생활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보상이 분명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은 딱히 그 흔히 말하는 보상 체계라든지 인센티브라는 것이 공평하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평하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계화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측면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에 뭐 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극단적으로 매번 비유하는 게 애망빙이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누구 인스타 들어가니까 애플 망고 빙수를 한 접시에 7만 원짜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망빙이야. 애망빙 처음 들어봤네. 오늘 좀 많이 애플 드러나죠 두분의 차이가. 애플 망고 빙수 애망빙. 준비 많이 했어. 오늘. 그래서 애망빙인데 버겁네. 그 배 아픔을 느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벼락거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배 아픔은 배 아파하지 마세요라고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예. 사람의 심리고 이게 제가 굳이 이제 용어로 따지면 르상티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런 건 사실 유시민 작가가 딱 나와서 막 설명해 보시는데 저는 딱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배 아픔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요 배 아픔을 좀 해줘야 되는데 뛰어난 연구원들도 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욕하죠. 삼성 반도체 기술을 하나에 60억씩 받고 중국에 넘기는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 아니니까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쓰레기라고 욕하지만 저 새끼 60억 받아서 좋겠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잡아두기 위해서는 애국심, 당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인센티브 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 뭐 교수급이 강연하면 100만 원, 뭐 그 이상이 하면 200만 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적어도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챙겨줘서 잡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야만 우리 이 공공 영역에서 노력하는 정말 연구만 좋아하는 이 사람들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 인센티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